여러분 티핑 포인트란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제가 티핑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인공지능 집세, 팬데믹 시대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주제, 쇼핑, 자율주행과 바람난 스마트 자동차, 지구를 살리는 스마트 에너지, 메타버스. 보통 이 6가지 티핑 포인트는 4시간 정도 분량인 거고요. 오늘은 제가 메타버스하고 인공지능 집사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6개 정도의 제품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세가 됐지만 이들 제품의 서비스가 그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카톡을 보면은 의미 있는 가입자 100만 명을 모집하는 데 한 4년 정도 걸렸고요. 에어비앤비도 의미 있는 가입자를 모으는데 한 4,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제품 서비스의 공통점을 캐치하셨나요? 앞에 제품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제품 서비스가 잠잠하다가 특정한 시점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사용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라는 것은 1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 티핑 포인트라는 시점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티핑 포인트를 정의를 내려드리자면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잠잠하다가 폭발적으로 번지는 타이밍을 뜻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입니다. 하나의 트렌드가 하나의 티핑 포인트를 가는 확률보다는 유사한 트렌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트렌드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티핑 포인트를 형성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 2, 3년 정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티핑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필요 조건하고 2가지 정도의 충분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완성도가 뛰어나야 되는 거고요. 2번째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 기술 완성도가 고객 편의성이 있게끔 돼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술도 고객이 굳이 찾지 않는 쪽에서 기술 발전이 일어나 봐야 티핑 포인트를 만나기는 상당히 요원한 겁니다. 근데 이 3가지만 만족이 된다 그래서 기업이 티핑 포인트를 만나는 건 아니고요. 2가지의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규제하고 법규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사업을 고민하실 적에 이 기술만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관련해서 그 제품을 서비스하는 지역에서의 규제하고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를 꼭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엄격한 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원격 진료예요. 메가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티핑 포인트를 예측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티핑 포인트를 예측만 하고 나서 실천을 안 하는 게 가장 불쌍한 거죠. 이게 좋은지는 아는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기업은 지속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이것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모방하고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가 융합해서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VR 게임만 뜻하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 현실 세계에서 그 액션이 일어나는 이런 게 믹스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메타버스 유형에는 증강현실 쪽이냐 VR 쪽이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쪽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쪽이냐라는 이 2x2 매트릭스를 갖고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증강현실 쪽하고 사회적인 쪽하고 가면은 바로 첫 번째 4분면에 있는 증강현실이 포켓몬고 이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2번째 증강현실 AR 쪽에 있으면서 개인화된 거는 여러분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기록하고 공유하는 SNS 활동이 바로 이 라이프 로깅인 거고요. 3번째 미러 이미지는 VR 시뮬레이션 쪽이면서 외적 사회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구글 어스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충분히 이 미러 월드에 대해서 무엇인지 캐치를 하셨을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VR 버추얼 월드에서는 로블록스 제페토가 나오면서 지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초기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싸이월드예요. 이 메타버스가 하나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메타버스 산업이 버블이 형성이 됐다가 데스밸리를 건너는 버블이 좀 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티핑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과 기술들끼리 시너지를 내면서 티핑 포인트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기술과 서비스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100개 정도의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면요, 제가 평균을 해봤더니 한 1.7개 정도가 티핑 포인트를 만나고
98개 이상이 반짝했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티핑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데스밸리, 거품이 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가 도입기를 안정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관련돼서 한 단계의 기술 진보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이 메타버스 기술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원격 진료, 헬스케어, 제조,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메타버스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경쟁은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생태계 구축에 좀 더 포커싱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기업한테는 적합한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NFT 기술은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급성장하고 있고요. 이 NFT는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아트 쪽으로, 그 다음에 게임에서도 이미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후로 스포츠, 그 다음에 수집품 쪽으로도 확장이 될 예정이고요. 이 메타버스하고 가상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요. NFT는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특정 예술 작품이라든지 게임에서 나오는 특정 캐릭터, 이런 부분들의 NFT화를 했더니 이게 하나의 고유한 특정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이게 디지털 등기부 등본이다. 메타버스의 생태계는요, 개발자, 컨텐츠 제작자,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 메타버스의 가상경제 에코시스템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홈코노미, 집콕, 홈트 이런 표현이 이제 낯설지 않으실 거고요. 제가 볼 때 인공지능 집사 역할을 하는 친구를 통해서 스마트홈을 넘어서 개인 욕구를 예측하는 이제 지능형 홈으로 집이 발전하는 거고요. 집이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이 자동화된 미래의 집의 편리성은 여러분들이 제공한 데이터 값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초창기 인공지능 집사는 2017년도에 출시된 지보라는 로봇인데요. 이 지보라는 로봇은 이런 탁상형 로봇입니다. 이 친구는 2017년 말에 예약 주문을 받고 799불, 100만 원이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가격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예약 주문 받은 2만 대를 빠른 시간 내에 소진을 했는데, 지금 이 지보라는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한테 팔렸습니다. 결국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롱런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티핑 포인트를 만나기 위해서는 5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을 거쳐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 돌아가는 2단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미케니컬 무브먼트가 있는 제품이 굉장히 신뢰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양산성이 따라줘야 되는데, 아마 거기서 이 지보는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정도 가격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컨셉 자체는 사람들의 니즈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준 거고요. 많은 가전업체들이 이와 같은 지능형 홈, 스마트홈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기들을 꾸준히 만들고 있어요. 서빙하는 로봇, 가이드하는 로봇, 살균하는 로봇, 그다음에 바리스타 로봇 등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아스트로라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도 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노미 같은 경우는 배송에 특화된 로봇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올해 급격히 선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높이가 상당히 상용화에 근접하였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가정용으로 확대된 소셜 로봇이 사무실까지 확대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개인용 로봇이 사무용 인공지능 비서로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미 영어권에서는 스케줄링이라든지 이메일 발송, 예약, 문서 정리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티핑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필요 조건, 기술 완성도, 대규모 투자, 고객 편의성이 와야 되고, 2가지의 충분 조건, 규제하고 법규, 가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신규 사업을 고민을 하시던, 지금 하시는 일에 업그레이드를 하시던, 이런 부분들을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생활을 하신다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생활은 그 만족도가 달라지리라고 제가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